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정치권의 깊숙한 얘기들을 집중 분석해서 매주 1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8월 24일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대표 경선은 결선으로 갔죠. 최고위원들은 결정이 됐고, 그래서 26일 모레 최종적으로 대표가 확정이 됩니다. 자, 이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번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있어서 최대 패배자는 누굴까요? 최대의 패배자. 저는, 이번 26일 결선에서 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최대의 패배자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해서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친한동훈계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 성적표도 그렇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한동훈이 이번 당권 경쟁의 최대 피해자다. 본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기회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친한동훈계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 한동훈도 서서히 정치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한동훈이 이번 당권 경쟁의 진정한 패배자다. 그런 의미인데, 자, 우선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으로 나눠서 보죠. 대표 경선을 보면은 처음에는 한동훈 본인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까지 별다른 정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이번 중요한 전당대회를 패싱한 것이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첫 지도부 선출인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한 직후인데 지금 나가도 그때와 큰 이 당내 역학 구도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도 당대표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불출마를 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불출마 이유는 본인이 만에 하나 당권을 잡게 되더라도 지금 그 여권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탄핵, 그러니까 비상계엄 책임론을 같이 덮어 씌워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고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3개의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을 하고 지금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본인이 특검 법안에 찬성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또 탄핵 자체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탄핵 공동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이 좌파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명분이 떨어집니다. 한동훈은. 그래서 한동훈은 직접 출마를 하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도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은 나중에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당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만약에 당선돼서 당을 이끌었는데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뜻에서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한계, 친한동훈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조경태가 대리 출마를 했죠. 사실상 대리 출마한 겁니다. 그리고 조경태에 대해서 친한계 스피커들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지만은 결선에 못 올랐습니다. 결선은 김문수, 장동혁이 오르고 조경태와 안철수는 탈락을 했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도층이나 좌파나 이렇게 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은 조경태가 1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떼놓고 분석을 하면 꼴등으로 갑니다. 이것은 한계죠, 한계. 국민의힘 안에서 이 친한계가 발을 붙이기 어려운 그런 한계입니다. 오히려 역선택을 받아서 좌파나 중도 쪽에서는 지지를 할지 몰라도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설 땅이 없다는 것을 거의 확인을 해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막판에 조경태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계속 촉구를 했죠. 직접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는데,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이제 본인이 개파를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우회적으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상식적인 후보. 그러면은 상식적인 후보라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후보는 언론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조경태하고 안철수다. 그러면 김문수와 장동혁은 비상식적인 후보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또 분란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를 했지만, 조경태가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안철수가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돼서 둘 다 떨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은 정치 지도자의 필수 항목인 어떤 마크 영향력 아니면 조정력 이런 것도 거의 제로다. 이런 것이 이번에 또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위원 경선도 사실상이 아니고 참패를 했습니다. 친한계는 참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식이 친한계를 자임을 하면서 나왔는데, 김건식이 탈락을 했죠. 4명, 청년 최고위원 외에 4명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언론에서는 이 친한계가 2명이 됐다고 하는데, 냉정히 따지면은 2명이 아닙니다. 1명이거나 0.5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신동우,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이렇게 이 순으로 이 최고위원이 결정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의 우재준이 됐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양향자가 찬탄파라고 해서 친한계로 언론이 넣는데 아닙니다. 친한계는 아닙니다. 찬탄파가 곧 친한계는 아니죠. 양향자는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은, 한동훈으로부터 어떤, 공천을 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계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4명의 일반 최고위원 중에서는 친한계는 1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 우재준이 가까스로 당선이 됐는데, 우재준은 친한계는 맞죠. 공천을 줬으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줬으니까는 친한계는 맞는데, 우재준은 찬탄파가 아닙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인데, 대구에서 탄핵을 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친한계지만은 찬탄파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좀 0.5, 친한계지만은 찬탄파는 아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지도부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친한계가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집권한 후에 이 국민의힘이 새로운 체제를 구축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건진 것이 친한계는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그럼 다음을 계약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지금 퇴출이 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의 차이는 이거죠.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 그러니까 친한계도 끌어안겠다는 이야기고, 장동혁 후보는 본인이 당권을 잡으면은 다 내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점인데, 우선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찬탄파, 그러니까 친한계를 끌어안겠다는 이야기를 TV 토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전한길 씨보다는 한동훈을 차라리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게 김문수의 진심일까? 당권을 잡고 나서도 과연 한동훈을 포용을 할까? 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선거용 멘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에 들어가서 선거용 멘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한길보다 한동훈을 공천하겠다. 이것은 전한길이 사실상 김문수 본인이 아닌 장동혁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죠. 그러니까 전한길을 내치는 겁니다. 내치면서 한동훈계가 지금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결선 투표에 갔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후보를 내지 못한 친한계 책임당원들의 표심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친한계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당권을 잡으면은, 자,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문수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한계를 포용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리고 장동혁은 아예 이 친한계를 내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동혁은 원래 친한계였죠.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까지 했지만은, 정부권 혼술 유튜브에서 나와서 장동혁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에게 실망을 느껴서 한동훈과 거래를 뒀다는 그 상황이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장동혁이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장동혁이 아닌 이 김문수를 찍으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은 친한계와 절연을 선언을 했던 인물이고, 당에서 아예 친한계가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 상황이 되니까 본인도 느끼죠. 아, 내가 이제 몰락을 하는구나. 친한계가 소멸을 하는구나. 이걸 느껴서 마지막까지 경선 개입을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단일화를 촉구를 했다가 이게 그게 실패를 하니까 이제 결선 투표에서 어쨌든 자기와 같이 가겠다는 김문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선 투표 때는 최악을 피해달라. 최악을 피해달라. 자악에게 투표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최악은 자기하고 자기 곁을 떠난, 그리고 자기를 내치겠다는 장동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악은, 그 다음 악은 김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에게 투표해달라. 또 이런 식으로 직접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그 전에도 무슨 뭐 상식적인 후보, 이렇게 후보 단일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또 최악, 자악, 이런 식으로 본인은 어떤 개판 논리에서 벗어나는 척 하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는 강한 불쾌감을 또 지금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가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계, 그러니까 한동훈 계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국 일정상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6월에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과연 이 한동훈이나 한동훈계가 출마할 수 있을까? 출마 못합니다. 이 공천을 안 주죠. 장동혁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공천 안 줄 겁니다. 그러면은 국힘의 공천을 못 받으면은 뭐 어디 가서 무소속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르죠. 여기서 탈당을 해서, 집단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새로운 당을 만들면은 글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새로운 당 혹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쫓아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동훈계는 원외가 많습니다. 원외가 많고, 원내라고 해도 이 비례대표가 많고, 비례대표는 만약에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에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탈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원내, 지역구, 친한계 의원들은 지금 사실상 이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저 강남이나 이런 쪽에 서울에서 출마하면 당선되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러고 나서 또 내년 되면은 그 다음 큰 선거는 2년 후, 또 그로부터 2년 후 총선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개보원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본인은 몰락을 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은 제2의 유승민의 길로 갈 것이다.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에 제대로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큰 선거가 있을 때 이름만 거명될 뿐이고 실제로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개파원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마치 정치평론가처럼 사안이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도 제2의 유승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한동훈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